여기 날렵하면서도 힘있어 보이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비아디의 전기차 한. 준대형급 세단으로 테슬라의 모델 S와 비교되는 차인데요. 스펙은 더 뛰어납니다. 4륜구동으로 제로백은 3.9초에 517마력, 완충 시 중국 기준으로 60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통상 일주일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모델 3와 비교해도 나은 스펙을 자랑하죠.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의 비교가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의 스펙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내연차 강자들보다도 가속이나 출력이 2배 이상 빠른 것이죠. 한은 2023년 한국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가격도 4천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7천만 원대 정도인 테슬라의 모델 3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차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반가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디자인이 조금 중국스럽긴 하죠. 한나라 한자가 라벨부터 시트에 강렬하게 새겨져 있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기차라기보다는 내연기관차 같은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실제 중국에서도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처럼 떠오르는 전기차 브랜드들이 있어요.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 같은 차들은 좀 미래적인 디자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디는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스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토요타에 이어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 시가총액 3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 회사 비아디 읽어드립니다. 1966년 안호해성에서 태어난 왕차프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5명의 누나들은 입을 덜기 위해 일찍 시집을 갔고 형은 학업을 포기했죠. 가족들은 공부를 잘하는 왕차프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왕차프는 명문대인 중난대학 야근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결국 배터리와 관련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석사를 받고 연구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27살에는 대학원 산하의 배터리 회사 사장으로 초빙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90년대였어요. 정말 커다란 벽돌 핸드폰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왕차오프는 여기서 기회를 보고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부동산 사업을 했던 사촌형에게 자금 250만 위안, 한화로 4억 정도를 빌려서 비아디를 세웁니다. 이때 회사명 BYD는 Build Your Dream의 약자였고요. 중국명은 이를 차음한 비아디예요. 비아디는 휴대폰과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휴대폰 배터리 시장은 파나소닉, 산요,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중국 기업이 션전에서 유사품을 만들던 시기였어요. 이때 중국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자동 생산 라인을 도입했는데요. 왕차프 회장은 비싼 제조 원가를 인건비를 활용해서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변화시킵니다. 자동화된 기계 생산 라인 대신 100만 위안을 들여서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사람을 갈아 넣은 거죠. 왕차프 본인도 새벽까지 일하고 서너 시간 자는 건 예사였고요. 태어난 아기를 며칠 만에 얼굴을 받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직접 마셔보기까지 했대요. 이를 통해 비아디는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 원가를 절감합니다. 일본 제품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 제조 시장은 경색되었는데요. 비용을 줄인 덕에 비아디는 이 시기를 잘 넘어갑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수요가 증가하자 필립스, 파나소닉, 소니와 같은 기업들이 비아디를 찾기 시작했죠. 2003년 비아디는 휴대폰 배터리 시장에서 산요를 꺾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자 비아디는 휴대폰 부품과 제조 분야로도 발을 넓힙니다. 휴대폰 껍데기와 같은 금형 제품, 강화 유리, 키보드, 액정 모듈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모토로라, 노키아, 삼성, 화웨이 같은 여러 업체에 납품했어요. 2006년부터 3년간은 휴대폰 부품 사업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비아디는 폭스콘에 버금가는 세계 2대의 전자제품 OEM 공장인데요. 폭스콘이 소화 못하는 애플의 물량을 비아디에서 생산해 왔어요. 2020년에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의 10에서 20% 그리고 아이폰 9의 생산량 일부를 납품합니다. 화웨이, 샤오미, 삼성전자도 비아디에서 일부 개발, 생산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2016년 비아디의 지분 2%를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휴대폰 위탁 생산을 맡기기도 하지만 비아디에 삼성의 반도체, 센서, LCD 등을 공급하는 쌍방향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휴대폰 부품과 제조는 BYD 매출의 47%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2년마다 바꾸는 한 BYD의 휴대폰 부품 사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왕슈안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1월 시안 친추안 자동차 회사 지분을 77% 인수하고 BYD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임직원들과 투자자 모두 반대했지만 왕찬프의 강력한 의지였죠. 앞으로 도래할 전기차 시대에 BYD의 배터리 기술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친찬 자동차 회사는 만성 적자에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BYD 주식도 30% 폭락했죠. 최종 목적지는 배터리를 결합한 전기차였으나 우선 자동차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려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신차를 개발해야 했죠. BYD는 엔지니어를 대거 채용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 샘플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못생겨서 판매점들은 아무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왕찬프는 그 샘플차를 모조리 부쉈다고 해요. BYD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베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낀 차량은 토요타의 코롤라, 2005년 9월에는 이를 베낀 BYD의 첫 모델 F3를 내놓습니다. 가격은 무려 코롤라의 50%였죠. 당시 F3를 토요타와 폭스바겐보다 많이 팔면서 흥행에 성공합니다. BYD는 중국의 메이저 브랜드가 되었죠. 이제야 왕찬프는 전기차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F3의 성공과 다른 사업 분야의 이익으로 전기차 개발을 시작하는데요. 2008년 12월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F3DM을 출시하고 2011년에는 순수 전기차인 E6를 발표하면서 전기차 모델을 갖춰갑니다. 그런데 요 사이 2008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이번에는 손정희도 아니고요. 피터 틸도 아니었어요. 바로 워렌 버핏이 직접 투자를 했죠.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셔웨이는 2008년 BYD 지분을 10% 인수했는데요. 버크셔 해셔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는 인터뷰에서 왕찬프는 에디슨과 잭 웰치를 합친 듯한 사람이라고 극찬합니다. 이로써 BYD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주식은 급상승하여 왕찬프는 350억 위안, 한화로 6조 7천억 원을 가진 중국 최대의 부자로 올라섰죠. 그러나 회사가 모든 비용을 전기차에 쏟아붓자 내연기관 모델의 작은 부족 현상이 생겼고 지속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는 자동차 생산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었는데요.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판매량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죠. 영업이익은 1년 새 88% 감소하고 BYD의 상품이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납니다. 2012년 왕찬프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때부터 2년간 부단히 품질을 개선했고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면서야 BYD는 비로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총알을 확보한 BYD는 디자인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우디의 총괄 디자이너였던 볼프강 에거를 포함하여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디자인을 새로 합니다. 이때 등장한 드래곤 페이스 시리즈는 BYD의 디자인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드래곤 페이스 시리즈의 이름들이 재밌는데요. 친, 송, 당, 윈, 그리고 처음에 살펴본 한까지 중국의 왕조들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후에 명, 청, 위초고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해요. BYD는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디자인이 좀 그래.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오션X 시리즈가 있는데요. 돌핀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바다 사자를 뜻하는 BYD 시일도 출시했고요. 예전 로고도 기아랑 좀 비슷했는데 요즘은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아마도 차량만 놓고 얘기하면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나는 안 살 거다 중국산 위험해서 어떻게 타냐 의견이 많이 갈리겠죠. 아니! 그런데 사실 BYD는 뒷단에 더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자체 개발 능력입니다. BYD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LFP를 주력으로 합니다. 3원기 배터리보다 폭발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난데요. 그동안은 에너지 밀도나 배터리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YD는 기술력으로 3원기 배터리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또 BYD는 배터리의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셀, 모듈, 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배터리 한 개에 셀이 수십에서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업체들은 셀 자체의 성능 개선을 고민해왔어요. 그런데 BYD는 과감하게 모듈을 없애버리고 배터리 셀과 팩으로 단계를 축소합니다.
LFP의 안정성이 뛰어나다 보니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 모듈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자 배터리는 공간이 남고 무게가 감축되었으며 원가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아직 배터리를 자체 생산은 못하고 있는데요. BYD는 배터리 기업으로 출발한 만큼 배터리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현재 전기차에 주로 들어가는 한국의 LG화학,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죠. 두 번째 경쟁력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인 IGBT, 전기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의 배터리와 모터를 컨트롤하는 중요한 반도체인데요.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의 성능까지 좌우하기도 합니다. 왕传福는 전기차를 만들려면 전력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전력 반도체를 수입할 때 여기에만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등 고성능 전력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아 왔는데요. 이에 왕传福는 일찍이 전력 반도체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인수합병을 하기 시작했죠. 2008년에는 닝보에 있던 반도체 회사 쭝웨이를 인수하는데요. 쭝웨이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생산 설비들이 워낙 구식이라 불량률이 높았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에 놓여있던 쭝웨이를 BYD가 2억 이안에 인수한 거죠. 왕传福는 쭝웨이 반도체가 품질은 떨어지지만 이때가 반도체 산업으로 들어갈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수한 후에는 쭝웨이의 웨이퍼 OEM을 다 중지시키고 전력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도록 했죠. 2010년 쭝웨이는 IGBT 1.0을 출시합니다. 완전히 망해가던 쭝웨이는 중국 반도체 시장의 유니콘으로 성장했죠. 현재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BYD의 시장 점유율은 20%, 1위인 독일 인피니언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쟁력은 바로 수직 계열화와 전용 플랫폼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BYD는 배터리부터 모터, ECU, 전력 반도체까지 직접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체 기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완성차부터 모든 제품들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소리죠. 2022년 상반기에는 중국이 코비드로 봉쇄를 하면서 세계적인 전기차 공급이 차질을 빚었죠. 이때도 BYD는 제조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나홀로 생산을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판매한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이 정도로 수직 계열화를 해내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제조력과 기술에 힘입어 BYD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많은 판매율을 선보이고 있죠. 2022년 기준 누적된 순수 전기차 판매량으로 테슬라에 이어 2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합친 총 판매량에서는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한 부분 외에도 BYD는 관련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개의 사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승용차,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버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중국의 션전시는 모든 대중교통의 버스와 택시를 BYD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버스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721번, 7713번 버스를 타보셨다면 타보신 거예요. 세 번째는 모노레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배터리, 그리고 기타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BYD는 BYD 배터리와 BYD 반도체는 분리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생소했던 기업인 BYD의 성장 스토리와 수직 계열화로 거대해진 BYD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아직은 중국 내에서도 디자인이 촌스럽다거나 품질 이슈로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또 듣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으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BYD 읽어드렸습니다.